뉴욕에 머물고 있던 홍범석은 모수리가 홍만대를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오랫동안 축적한 9천억의 비자금을 홀라당 가로챘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호적 정리도 마다하고 지분을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모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순수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지레 짐작했었는데 이렇게 더러운 속내를 감추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었죠. 하지만 홍범석이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만약 모수리가 집에 들어온 이유가 처음부터 퀸즈 그룹을 노린 것이었다면 자신과 아버지를 이간질한 사람도 모수리일 가능성이 99.9%였거든요. 도대체 누가 자신에게 잘못된 정보를 흘려서 아버지와의 사이를 이간질했는지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뉴욕으로 쫓겨나듯 떠나야 했던 홍범석이지만 홍만대가 죽고 나서야 모수리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이제 홍범석의 목표는 윤은성과 모수리 두 모자에게 복수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에보H 대표의 자격으로 퀸즈그룹 주식을 사모으면서 앵커 LP들을 만나면 된다는 거지. 네, 큰아버님이 계속 앵커 LP들을 만나면서 윤은성을 압박해 주신다면 초조해서 분명히 비자금을 사용하려 할 거예요. 저희는 바로 그때를 노려야 합니다. 윤은성이 지분을 소량씩 사모으면 그땐 어떡하려고? 그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백현우는 윤은성으로 하여금 5% 룰을 어기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상장 주식의 5%보다 많은 주식을 보유하면 대량 보유라고 판단하여 공시를 해야 하고 5%보다 낮은 주식을 보유하면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여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만약 윤은성이 새롭게 세운 법인으로 하여금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게 만들면 윤은성은 지분 보유에 대한 공시 의무를 지게 되면서 자금의 출처에 대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때 기회를 봤다가 비자금의 존재를 폭로하고 윤은성과 모수리를 한 번에 보내겠다는 생각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쉘컴퍼니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2.1%를 매입한 기타 법인이 등장하자 백현우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변호사에게 달려갑니다. 한 변호사님, 저랑 잠깐 커피 한잔 하시면서 얘기 좀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정답게 커피나 마시면서 얘기를 나눌 사이는 아닌 것 같네요. 그러자 백현우는 떨떠름한 한 변호사의 반응을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가슴속에 지니고 있던 한 장의 사진을 한 변호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한 변호사는 사진을 보자마자 화들짝 놀란 나머지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더니 백현우의 제안에 응합니다. 이 사진은 유부남인 한 변호사가 다른 여자와 미래를 즐기는 모습이었거든요. 마침 커피가 마시고 싶긴 했는데 가시죠. 그렇게 백현우와 한 변호사가 인적이 드문 옥상으로 올라가고 똥줄이 타고 있는 한 변호사를 바라보며 백현우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정이 있으신 분이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돌려서 말하지 말고 요점만 말하시죠. 저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쉘컴퍼니 윤은성이 세운 법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퀸즈그룹 지분 2.1%를 몰래 매입했더라고요. 제 생각이 맞다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소량씩 사모으겠죠. 그런데요, 그게 문제가 되나요? 한 변호사님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연 윤은성이 갑자기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지분을 사모을 수 있는 걸까요? 윤은성은 한 변호사에게 비자금을 찾았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한 변호사로 하여금 직접 비자금을 집행하게 만들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한 변호사에게 모든 혐의를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기 때문이죠. 백현우의 말을 듣자마자 식은땀을 흘리는 한 변호사인데요. 사실 그 돈은 홍만대 전 회장님의 비자금입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출처가 명확하면 한 번에 사모으지 뭐하러 2.1%씩 사모으라고 했겠어요. 지금 윤은성은 한 변호사님을 총알바지로 세운 거라고요. 한 변호사님께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2.1% 말고 5% 이상의 지분을 한 번에 매입하십시오. 저희는 윤은성만 날리면 되거든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한 변호사님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저희가 증언을 해드리겠습니다. 한 변호사는 비자금의 집행을 담당한 자신도 자칫하다 골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백현우의 제안을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 다시 한번 지분을 매입하기로 한 날 백현우가 제안했던 대로 5%의 지분을 한 번에 매입하게 됩니다. 5% 룰에 의하여 자금 출처에 대한 공시 의무가 윤은성에게 발생하게 될 예정이었죠. 그렇게 날이 저물고 다음 날이 되자 윤은성은 회사에서 불이 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홍혜인이 수술을 받게 될 독일 병원을 알아내서 홍혜인의 뒤를 쫓고 있었어요. 에보H의 등장으로 앵커 LP들은 지피를 교체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하고 있고 부랴부랴 맞대응하기 위해 쉘컴퍼니라는 신생법인까지 설립하면서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이 쌓여있는 윤은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독일로 가야만 했던 이유는 홍혜인이 수술을 받은 후에 기억을 잃게 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번 사건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겠죠. 홍혜인을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홍혜인
홍예인의 옆에는 언제나 백현우가 있었던 탓에 늘 홍예인의 뒷모습만 바라봐야 했던 윤은성이잖아요. 하지만 눈엣가시 같은 백현우의 존재가 홍예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면 철벽만 치던 홍예인이 앞으로는 자신을 바라볼지도 모른다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윤은성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백현우에 대한 모든 흔적들을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빈자리를 자신이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생각이겠죠. 그런데 백현우가 홍예인에게 수술을 받으면 모든 기억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결국 말해버렸어요. 일전에 이혼을 결심한 이후로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해왔던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꼈던 백현우이기 때문에 또다시 홍예인을 속일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지만 홍범준과 김선아가 예상했던 것처럼 홍예인은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더니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병원을 뛰쳐나가 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백현우인데 백현우와 있었던 소중한 추억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구질구질하게 목숨을 연명하는 건 그녀가 바라는 인생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바에 그냥 나로 죽고 싶다고 죽음을 선택하는 홍예인이었는데요. 같은 시각 윤은성은 수술 시간이 돌아오고 있는데도 홍예인이 병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 깨닫자 눈에 불을 켜고 홍예인을 찾고 있었어요. 홍예인이 수술을 받고 기억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홍예인을 떠나보내야 하는데 순순히 그렇게 놔둘 윤은성이 아니었죠. 결국 통신과 위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홍예인을 기적적으로 찾아낸 윤은성은 거의 납치범이라도 된 듯이 홍예인을 차에 강제로 태웁니다. 아니 윤은성 네가 여기 어떻게 왔어? 문 안 열어? 당장 문 열라고. 홍예인의 의식이 깨어있으면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난리를 피울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홍예인을 기절시키는 윤은성인데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백현우는 윤은성에게 납치당한 홍예인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홍예인은 윤은성에 의해 기절당한 상태로 원하지 않는 수술을 받게 되죠. 백현우는 홍예인에 대한 윤은성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은성이 홍예인을 병원에 데려갔다고 판단하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윤은성이 수술실 앞에 서 있는 걸 보자마자 곧바로 달려가서 주먹을 꽂아버렸어요. 윤은성은 어차피 수술이 끝나고 홍예인이 기억을 잃으면 자신이 홍예인을 차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백현우의 주먹을 웃으면서 맞아주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홍예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는데요. 그리고 사전에 경고했던 것처럼 홍예인은 해마의 대부분이 손상되어 어렸을 때의 기억을 제외하고 백현우와 관련된 거의 모든 기억을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혜인아, 정신이 들어. 당연히 홍예인은 애절하게 자신을 부르는 백현우를 보고도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저를 아세요? 그러자 옆에 있던 윤은성이 백현우를 옆으로 밀치면서 목에 걸고 있던 홍예인의 목걸이를 홍예인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 기억이 남아있었던 홍예인은 목걸이를 하고 있는 윤은성을 보고 자신과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말아요. 결국 홍예인은 백현우가 아닌 윤은성과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는데요. 당연히 백현우는 홍예인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면서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백현우가 그렸던 큰 그림의 효과가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5% 룰에 의해 공시의무를 졌던 윤은성이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되었기 때문이죠. 윤은성 씨, 당신을 횡령과 배임, 외환거래법 위반, 그리고 편성욱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연행해 독일로 떠나기 직전에 백현우는 혹시나 윤은성이 편성욱에게 무슨 짓을 저지른 게 아닐까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편성욱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보자마자 윤은성이 벌인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이중거래 장부를 넘기기로 한 날 편성욱과의 연락이 갑자기 끊겼기 때문에 99.9% 윤은성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코난의 도움을 얻어 편성욱의 마지막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결과 기존의 윤은성이 사용하던 폰이 아닌 다른 번호가 찍혀 있었고 이 다른 번호가 윤은성이 사용하는 다른 핸드폰의 번호일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대포폰인데다가 해당 번호의 마지막 통신 위치를 조회해보니 퀸즈그룹으로 잡히는 게 아니겠어요. 김비서님, 어려운 부탁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뭐죠? 아무래도 윤은성이 사용하는 또 다른 핸드폰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회장실에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가져와야 합니다. 김비서는 회장실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이 상당한 위험 부담이 따르는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윤은성이 비자금으로 지분을 사모으고 살인을 저지른 건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차피 조만간 회장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라는 판단하에 홍예인 내가족에게 모든 걸 베팅한 상태였어요. 때마침 윤은성이 독일 출장을 간다는 소식에 결국 김비서가 윤은성이 없는 틈을 타서 황금폰을 손에 넣었고 코난에게 폰을 무사히 전달하면서 홍범자와 코난이 윤은성을 살인죄 용의자로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홍예인의 손을 잡고 이제야 기회를 얻은 줄 알았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독일 공항에서 체포되는 윤은성인데요. 야 이 새끼들아, 나 퀸즈그룹 회장이라고 이거 놓지 못해. 천다해를 협박하고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던 모슬이는 윤은성이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듣고 당연히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은성이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홍범준과 김선아가 이미
이미 집에 있고 더 이상 올 사람이 없는데 난데없이 퀸즈타운에 벨이 울리기 시작하는데요. 벨을 누른 사람은 모스리를 잡으러 온 검찰이었죠. 비자금도 꽁꽁 숨겼고 쫄 거 없다는 태도로 순순히 문을 열어주는 모스리. 무슨 일이시죠? 윤은성 씨가 비자금의 출처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모친인 모스리 여사께서 윤은성 씨에게 줬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그게 무슨, 우리 은성이가 나한테 비자금을 받았다고 했다고요. 아 그리고 편성욱 살인 혐의도 자백했어요. 살인 혐의도 추가되셨습니다. 같이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연행해. 그렇습니다. 윤은성은 홍해인을 차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칠 수 없어서 결국 엄마인 모스리를 감방에 집어넣고 만 것이죠. 모스리가 편성욱 살인을 사주했다는 증거도 이럴 때를 대비하여 모두 조작해둔 상태였는데요. 그렇게 모스리는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넋이 나간 채로 검찰에 끌려가게 됩니다. 홍만대 역시 모스리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뒤통수를 맞았는데 똑같이 당하게 된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